네, 안녕하세요. 네. 그 피해 소녀가 몇 살이었죠? 9살이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아주 심각한 부상 후유증도 겪었던. 네. 그렇죠. 그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돼서요. 오랜 기간 동안 그 보조기를 차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른바 주취 감경으로 뭐 고작 징역 12년형. 네. 그래서 2020년이면 출소한다. 이래서 지금 계속 더 많은 분들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 법안이 그 주취 감경에 해서는 안 된다. 그 법안은 아닌 거죠? 네, 그건 통과됐습니다. 이미 통과된 거죠? 네. 형법 제10조 2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서요. 주취 감경을 그 전까지는 주취 감경이 아니라 이 심신미약이죠. 네네.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경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꾸어서 네. 안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는 전부 다 해야 됐는데 네. 그거를 이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라. 그렇습니다. 정도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거는. 네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지난해에는 61만 명이 청와대 청원에 서명을 해가지고 청와대가 답변을 했는데 이거 뭐 재심해서 무기징역 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네. 재심도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네. 현행 법률상 그런 겁니까? 네. 일사부재리. 한 번 재판에서 확정 판결 내려지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리한 법은 소급표 적용을 못하도록 헌법상 못을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약에 범인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증거가 나타나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본인을 더 무기징역으로 늘려달라. 타인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재심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법률상. 네.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 12월 13일이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화제가 돼서 또 다시 청원이 들어갔고 또 20만 명을 넘겼어요. 예. 그래도 뭐 답변은 똑같은 내용이겠죠? 네, 아무래도 재심은 불가하고 출소를 연장시킬 방법은 전혀 없고요. 네. 만기 출소 이후에는 전혀 감금 해둘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 2월에 표창원 의원이 주도로 이 법안을 냈는데, 네. 일명 조두순법이지만 법안 이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형벌을 부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 요인을 방지한다는 보안 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안 처분은 소급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개정한다면 조두순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네.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그 전에 부과하지 못했던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주거지 제한, 보호관찰 가능한 1:1 집중 감시 등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금 부과된 것은 2년 동안밖에는 전자발찌 착용이 안 됩니다. 전자발찌가 2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개정안은 그 조두순 등의 미성년자 대상 강력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매년 보호관찰 소장이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럼 현행법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지금 조두순은 출소하면 보안 처분, 보호 관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전자발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에 12년형을 받을 때 이미 출소하면 2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는 아니고요. 알림이에 등록되는 신상 정보에 주변 이웃들과 관련된 기관에만 통보하는. 신상 공개는 뭐고 알림이는 뭐예요? 신상 공개는 우리가 왜 최근에 김성수 강서 PC방 살인 사건처럼 얼굴까지 공개하는. 그게 신상 공개고요.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확정 판결 전에 그의 신상과 얼굴,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그가 출소하게 되면 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 중에 아동이 있는 집, 이런 곳 또 학교 이런 곳에 이의 신상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의 알림이에 등록을 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두순은 그 알림이 등재까지만 그렇습니다. 대상이 된다. 네. 그 신상 공개의 대상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신상 공개 대상은 2010년에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 조두순 범행은 2년 전이죠. 소급 적용이 또 안 돼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천하의 얼굴 공개도 현행법상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알림이 등록 그래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네. 내지는 인근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집안은 서면 통보를 하는 네. 그 정도. 그다음 전자발찌 2년. 그렇습니다. 그게 현행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까지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발찌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요. 그건 무한정 연장할 수 있어요? 무한정은 아니지만 매년 이제 심사를 거쳐야 그러니까 되죠. 매년 해서 문제 계속 있다 그러면 무한정까지 가능한 겁니까? 몇 회까지만 가능한 겁니까? 그 기간은 좀 한정을 시켜놓고 있고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그런 장치는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또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전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피해자 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예 그런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제한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학교 인근에도 살고 있다라는 통보가 학부모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예. 지금 그런 제한을 못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조두순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학교나 어린이 있는 곳으로부터 500m 안 이런 곳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네. 또 보호관찰관과의 1:1 저건 뭡니까? 지금 그 보호 관찰이라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요. 보호 관찰관들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보고를 받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보고하시오. 나한테 와서 보고하시오. 예. 근데 그건 조두순 같은 위험한 범죄자를 재범 방지하는 효과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두순법에는 한 명을 아예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네. 이분이 밀착 감시를 하고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포항교도소로 가서 성범죄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그렇다면서요?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명령 내릴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예. 치료 명령까지도. 네. 네. 이게 꼭 조두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 법 개정이 되면 적용 대상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특히 그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폭력적이라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걸 아동 대상으로만 딱 국한한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 워낙 크고요. 또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크고 또 잠재적인 피해자인 아동과 그 학부모들에게 대단한 좀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보안 처분의 원래 취지상 사회 방위, 잠재적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 버리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 가운데 상습범이거나 이 강한 폭력을 동반한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최근 뭐 한 10년 사이에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증가가 확연하지는 않은데요. 한 건이 발생해도 워낙 충격적이고 피해가 크다 보니까 감소하지 않는 게 문제죠. 안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러나 급증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1년에 몇 건쯤이라고 보여집니까? 이런? 글쎄요.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그 경찰하고 검찰에서 취합한 데 따르면 아동 특히 이제 저희가 14세 미만 아동을 그 의제 강간 대상으로 보거든요. 이런 어린 연령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1년에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그래요?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숫자가. 네. 근데 이제 그 5,000건 전부 다 상습범이거나 강한 폭력 동반 물론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법안 2월 달에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네. 이게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죠? 그렇습니다. 표창원 의원 법사위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발의됐을 때는 법사위가 아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의하고 법사위에 많은 요청을 드렸었는데 워낙 많은 법안들이 그 앞에 쌓여 있어가지고요. 지금 300일이 되었는데
겨우겨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송기현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해서 네. 다음 법안심사 1소위에 바로 상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예. 계속 잠만 자고 계류 중이고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고요. 네. 법안심사 소위에 우선 올라가야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네네. 이 법은 뭐 소속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거나 막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그동안 이제 토론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조회도 해봤는데요.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셨고요. 네. 정당에서도 그런 반대 의사 표현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라건대는 큰 논란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길지는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표창원 의원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갑자기 뭐 인권 침해 논란이 극심하게 일 만큼의 대폭 강화도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네. 어차피 이런 사람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되고 네. 어차피 보안처분 대상이 되는데 예. 그 전자발찌와 보안처분의 내용을 조금 좀 강화해보자. 네. 계속 더 밀착 감시 가능하도록 해보자. 예. 또 피해자의 걱정은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해보자. 네. 그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쟁점이 있을까요?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어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예. 부족하다. 아, 더 강화하자. 네. 오히려 더 강화하자. 네, 그 정도로 충분히 재범 방지가 되겠느냐. 예.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분들께서 안심하시겠느냐. 예. 그런 의견은 있었는데요. 예. 그건 뭐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인 개정안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예. 반대하실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조두순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내가 감옥에서 언제까지 있을 것 같냐. 운동하고 나가겠다. 네. 이거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떠도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수사 단계에서 수사하던 경찰관, 그다음에 초동 조치를 취했던 지역 순찰 경찰관에게 한 것으로 아, 그래요? 예, 일단 확인은 됐습니다. 됐고요. 다만 이제 해당 경찰관의 신원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였기 때문에 이후에 수감 생활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예. 박옥수님께서 조두순 사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벌써 출소라니요. 전자발찌 해도 무섭습니다. 일 저지른 뒤 경찰 오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최은희님, 아동성범죄는 정말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아까 표창원 의원 소개한 것처럼 요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하자고 하는 의견까지는 있다 이 얘기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현행 아동성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더 높일 필요는 없습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현재 7년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살인보다 높습니다. 최하가 7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살인죄도 5년 이상이거든요. 예.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 만약에 감형을 해버리면 반으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2년 6개월, 그러면 집행유예가 3년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네, 네. 아동 대상 성범죄는 법원에서 자꾸 과거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입법적으로 완전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7년 이상으로 해놨고요. 7년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거예요? 살인이 아닌 경우는 사형은 불가능하고요. 아, 사형은 빼고. 네, 예. 아동 대상 성범죄 살인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그 자체, 강간 그 자체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까지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형까지로 연결된다면 살인까지 연결된다면 예. 사형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 체계상에서는 이미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으로 규정해 놓은 거군요. 그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예. 또 사법부도 요즘은 이런 분위기 분명히 인식해서 중형에 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법이 법안심사 소위에 이제 12월 벌써 며칠 지났는데 네. 이제 들어가면 빠르게 진행되면 정기국회 안에 통과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데요. 네.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월요일 정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바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가 과연 네.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예. 그런데 워낙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까지였는데 늦춰졌고, 이래서 마지막 본회의가 만약에 조금 더 늦게 열릴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아니라면 아마 내년 임시국회까지도 넘어갈 우려도 좀 남아 있습니다. 뭐 내년 넘어가도 뭐 별로 견해 차이가 없다면 빠르면 내년 2월. 예. 2월 국회 좀 가능할 것이다. 2월로 예상되는데요. 네. 문제는 조두순이 이제 2020년 12월에 출소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칙에 그 일소위랑 전체위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이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제가 마음이 급한 게 혹시라도 늦게 본회의 통과가 되고 1년 이후 적용 이렇게 될 경우 아니 그런 걸 왜 1년 이후 적용이라고 부칙에 답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법적 안정성, 기대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요. 예. 좀 급한 건 6개월로 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어떤 뭐 보안 처분이라는 불이익에 부과다 보니까 1년 이상의 그런 계류 기간을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계산을 좀 해봐야 과연 조두순에게 적용 가능한지 그렇게요. 못한지의 여부가 생겨서 가급적이면 좀 안정적으로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네. 좀 조급함을 좀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뭐 예를 들어서 소급 적용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거예요. 네. 출소 예정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네. 그게 조두순 출소 이후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후년 12월이 지금 출소 네. 예정이니까 그렇습니다. 1년 잡으면 내년 연말 이전에는 네. 근데 그게 또 1년 6개월 이렇게 잡으면 더 빨리. 예. 아무튼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네. 법사위 계시니까 심사소위에서 부칙 조항까지 꼭 챙겨서 통과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계류법안 심폐소생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네. 뭐 예를 들면 기업 뭐 눈치 보느라 반대한다, 뭐 이런 예. 의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막 실명 공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 여기는 그럴 분은 안 계시네요. 네, 안 계신데 제가 참고로 우리 법안 심사 1소위 위원님들은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은 좀 빨리 속도를 내라 이런 의미에서 네,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송기현 의원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이은재, 주광덕 의원님이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까지 예, 법안심사 1소위에 계시니까요. 응원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속도 내십시오. 제대로 안 하시면 또 저희한테 찍힙니다. 예.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이른바 조두순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심폐소생을 좀 해봤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